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일해야 되네요. 푹 쉬셨죠? 자,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까지 잘 푹 쉬시고. 자, 오늘은 제목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못 결정했는데, 돈 이야기? 재미있는 돈 이야기, 돈 번 이야기, 돈 벌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복권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혀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벌려고 했던 건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해서 돈 많이 벌게 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이것도 어제처럼 큐오라에서 지금 어떤 사연을 올린 건데,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도 얼떨결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이야기거든요. 해볼게요. 제가 이름은 레오니드 R이란 사람이에요. 제가 LA 지역으로 온 건 1997년이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에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는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의 어떤 직원. 당시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모아놓은 얼마 되지 않은 돈과 자동차를 전 부인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매우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였던 저는 직장 근처에 작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매일 밤 차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변을 걷고 있는데 주인 없는 핏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핏불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 투견인 줄 알고 있는데 주인 없이 핏불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야, 이거 미국에서 신고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눈에 띄었나 보죠. 혹시 주변에 주인이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역시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결국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얼마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개를 내보내든지 네가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개가 불쌍한 생각도 들어서 은행 대출에 카드 빚까지 내서 다른 아파트를 겨우 구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아파트의 가격은 16만 8천 불 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2억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암만 97년이라고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LA의 2억짜리 아파트는 진짜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가 심한 불경기였기 때문에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나 좀 더 나은 환경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기로 했습니다. 돈은 첫 번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했고, 어디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채의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제가 직장에서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저에게 만들어 주었고, 현재 저는 남부 LA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핏불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기가 한창 상승할 때 잘 맞으면 이제 우리도 옛날에 강남에 집 샀던 사람들 다 돈 벌었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오르는 데는 오르고 또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은 너무 복잡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한때 저도 부동산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부동산하고 주식은 진짜 제 머리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갖고 저는 그저 소시민으로서의 삶만 계속 지속하면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도 참 희한한 이야기인데 어쩌다 돈 번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크리스 넷이라는 사람 사연입니다. 1980년대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그랬듯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웨어하우스란 체인점이었는데 음반을 팔고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점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묵묵히 일하고 월급날이 되면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을 받았죠. 저는 그곳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좋았지만 다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곳에서는 일정 기간을 일을 하면은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톡옵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건가 보네요. 자,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웨어하우스에서 저에게 주식 대금을 주어야 한다며 연락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웨어하우스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어서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으니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받아서 사인을 한 후 다시 보냈고 $2,000를 수표로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 $2,000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수표를 쳐다보며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학비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주식이란 게 이렇게 참 신기하고 대단한 힘이 있네요. 요때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 모르겠어요. 저는 1980년대에 미국의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미국이 주식이 제일 먼저 주식 같은 게 주식 시장이 활성화됐던 데니까 요즘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연. 오늘은 음악 없이 그냥 쫙 나갈게요. 이걸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그래서 오늘은 좀 쫙 담백하게 글만 쫙 제가 이렇게 쓴 것만 쫙 읽고 막 제가 막 첨부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쫙 나가볼게요. 네. 자, 세 번째 사연. 글씨를 너무 날렸어갖고 릭 무슨 뭐입니다. 자,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9년간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했대요. 제가 일했던 회사는 캐나다 회사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면서 미국 달러로 액면가는 같은 액수를 받게 되자 갑자기 급여가 20% 상승했습니다. 자, 캐나다 달러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0불을 받았는데 그거를 미국 달러로 쳐줘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미국 달러가 더 세기 때문에 바로 이 급여가 20% 상승한 효과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 특별위험수당, 오지근무수당이 붙어서
붙어서 70%가 더해졌고, 그곳에 도착하고 난 뒤 주말 근무까지 신청하자 거기서 다시 20%가 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110%가 뛴 거예요, 지금 월급이. 그리고 2배가 됐죠. 몇 년 뒤, 그리고 몇 년 뒤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미국 달러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결국 나의 모국 캐나다 돈으로 바꾸면 전에는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차이 때문에 제 급여가 많았는데 지금 다시 줄어든 효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잘 협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도 그걸 인정해주면서 다시 20% 인상을 해줬대요. 다시 20%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캐나다 달러의 환율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올렸는데 20% 올렸는데 또 캐나다 달러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또 캐나다 달러로 바꾸면 그만큼 또 미국 달러로 받았으니까 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결국 20%의 수익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야? 거의 한 2배, 2.5배를 받은 거죠. 여러분 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내 수학 머리로 이해되시면은 진짜 다 이해되셨다고 봐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수학 그렇게 없거든요, 지식이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원래 내가 캐나다 돈으로 그 3,000불을 받았다면 거의 가니까 미국 달러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 상승한 효과가 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당이 붙어서 70%가 더 붙었어요. 그냥 90% 붙은 거죠. 거기다가 주말 근무를 신청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20%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10%가 지금 더 뛰었잖아요, 월급이. 거기다가 캐나다 환율이랑 미국 그게 캐나다 달러 가치가 한때 딱 올라가니까 자기가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래가지고 회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회사에서 마침 이 사람이 뭐 일을 잘 했나 보죠. 잘 인정해줘서 회사에서 그래 그러면 너 20% 더 줄게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20%가 더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이런 식으로 했고, 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모든 숙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9년을 하고 저는 제법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 이야기, 신기하게 돈이 이렇게 불 때는 사람한테 이게 오나봐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재미있는 돈 이야기, 돈 번 이야기, 사람들이 얼떨결에 돈 번 이야기, 자,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쵸? 처음에 부동산 이 사람도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일했고, 뭐 여기 두 번째 주식으로 갑자기 돈 벌게 된 이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 사람도,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사업 갔던 이 사람도 꽤 목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오늘 돈 번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